오늘 이 영상 솔직히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근데 끝까지 보시면 이 채널 괜히 구독한 게 아니었구나 싶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켜두시면 테슬라 관련 속보 뜰 때마다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2026년 4월 22일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30분 퍼시픽 타임, 테슬라가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어닝스 콜을 진행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4월 23일 이른 아침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라이브로 쭉 들으면서 핵심만 다 정리해뒀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따로 찾아볼 필요 없어요.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테슬라 경영진이 직접 나와서 Q&A까지 진행하는 이번 어닝스 콜, 단순히 숫자 몇 개 발표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테슬라가 지금 이 시점에 어떤 회사로 변신 중인지 그 청사진을 그야말로 통째로 꺼내놓은 자리였거든요. 우선 숫자부터 짚고 넘어가야죠. 테슬라가 공식 발표한 2026년 1분기 수치를 보면 생산량은 4.8386대였어요. 배달량은 3.8023대. 이 숫자만 보면 꽤 많이 팔았네 싶을 수 있는데,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사전에 예측했던 컨센서스가 3,656.45대였거든요. 실제 배달량이 그것보다 약 7,600대 적게 나왔으니까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한 거예요. 그런데 맥락이 있어요.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5년 1분기 랑 비교하면 배달량이 3원608일에서 3원8023대로 6.3% 늘었거든요. 연간 기준으로는 성장한 거예요. 문제는 바로 직전 분기인 2025년 4분기가 워낙 강했어요. 4,827대를 넘겼던 4분기 대비 약 14.4% 순감한 거니까 순차적으로 빠진 건 맞아요. 모델별로 나눠보면 모델 3와 모델 Y를 합친 주력 라인업이 이번 1분기에 341,893대 배달됐어요. 4분기에 4,658호대였으니까 그것보단 줄었죠. 반면에 어더 모델스, 다른 차종들은 1,630대로 오히려 4분기 1,11642대보다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드 모델 숫자가 올라간 게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테슬라가 최근에 모델 S와 모델 X 생산을 당초 예정보다 일찍 종료했거든요. 재고 소진용으로 밀어낸 물량이 여기 잡힌 거예요. 즉, 구형 플래그십이 퇴장하면서 생긴 숫자 착시 같은 거예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다음 세대 플랫폼, 바로 옵티머스랑 사이버캡으로 공장 라인을 돌리기 위한 포석이고요. 생산량 구분도 보면 모델 3 플랫Y 생산이 3,900 발이 이를 때, 기타 차종 생산이 3,377호대로 전체 생산 4,08386대예요. 4분기 434,358대보다는 낮지만 이게 단순히 수요 부진이라기보단 라인 전환기에 들어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해요. 자, 이제 숫자는 충분히 봤으니까 이 어닝스 콜에서 진짜 다들 기다렸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 하면 요즘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맞아요, 로보택시.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예요. 테슬라는 오스틴과 베이에어리어에서 오랫동안 시범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댈러스와 휴스턴까지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 론칭했어요. 무인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안전 요원이 동승하지 않고 진짜로 혼자 운행하는 거예요. 테슬라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지역 확장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서 자율주행 로보틱스 기업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을 넘었다는 선언에 가까워요. 어닝스 콜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묻고 싶었던 것 중 하나도 딱 이 지점이었어요. 로보택시 확장,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거냐?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진짜 수익으로 연결되냐는 거였죠. 무인 로보택시가 단순히 기술 시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 수익 구조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이게 투자자들의 핵심 관심사였어요. 더불어 사이버캡 얘기도 빠질 수 없어요. 사이버캡은 테슬라가 설계한 로보택시 전용 차량인데 바로 이번 달 4월 중에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예고돼 있었거든요. 어닝스 콜에서 이 일정이 유지되는지, 초기 생산 물량이나 배치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나왔는지가 큰 관심사였어요. 그 다음으로 FSD 유럽 승인 이야기를 빼면 섭섭하죠. FSD 풀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기술인데 테슬라가 미국에서는 꽤 오랫동안 이걸 출시해서 운영해 왔잖아요. 근데 유럽은 규제 장벽이 달랐어요. 그런데 드디어 유럽에서도 FSD 승인이 났고, 네덜란드에서 FSD 슈퍼바이즈드 버전 롤아웃이 시작됐어요. 곧 다른 유럽 국가들로도 순차 확대될 예정이고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FSD 버전은 14.3이에요. 이게 현재 실제 차량에 배포된 최신 버전인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도는 말이 있었거든요. 14.3이 무인 자율주행 대규모 확산의 마지막 퍼즐 조각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버전 15도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고객 소유 차량에 무인 FSD가 적용되는 시점이 14.3이냐 15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었어요. 어닝스 콜 Q&A에서도 이 질문이 상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HW3, 즉 하드웨어 3탑재 차량이 무인 FSD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냐는 질문도 있었고요. 하드웨어 3탑재 차량은 전 세계에 수십만 대가 있는 오너들의 차예요.
이 차들이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없이도 무인 레벨까지 갈 수 있는지 테슬라 오너라면 누구나 궁금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유럽 로보택시 전략에 대한 질문도 준비돼 있었어요. 네덜란드 FSD 론칭 이후 여름까지 유럽 전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유럽에서의 로보택시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왔는지가 포인트예요. 자율주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옵티머스 로봇 얘기도 같이 가야 해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투자자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예요. 어닝스 콜 Q&A 최상단에 올라온 질문이 바로 옵티머스 V3 공개 일정이었어요. 언제 옵티머스 V3 리뷰를 할 거냐, 올해 연말 옵티머스 생산 속도가 어느 수준으로 나올 거냐, 초기 타깃 역할이 뭐냐를 한꺼번에 물어보는 질문이었죠. 옵티머스 생산 얘기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테슬라가 모델 S와 모델 X 생산을 당초 계획보다 일찍 연도 중반 이전에 종료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공장 라인 자원이 생겼는데 그 라인이 옵티머스 생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 옵티머스 생산 램프업 속도가 기대보다 빠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머스크의 언급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관전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AI5 칩 얘기예요. 테슬라가 자체 개발하는 AI 칩인데 AI5 테이프아웃을 예상보다 일찍 완료했다는 소식이 어닝스 콜 이전에 이미 나왔어요. 테이프아웃이라는 건 칩 설계를 마치고 실제 제조 공정에 넘기는 단계를 말하는데 이게 일정보다 빨리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대목이 있어요. 머스크가 한 달 전에는 AI5가 로보택시에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지난주엔 갑자기 옵티머스랑 슈퍼컴퓨터에 들어갈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AI5가 차량 로드맵에서 빠진 건지 아니면 계획이 바뀐 건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질문이 Q&A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어요. 원래 설계 의도에서 변경사항이 있었는지도 함께 물어보는 질문이었고요. 안전 데이터 얘기도 나왔어요. NHTSA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 사고 보고가 몇 건 접수됐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로보택시 안전 데이터 현황이 어떻게 되냐? 안전검증의 확장의 병목이라면 왜 수천 대를 더 빨리 투입해서 데이터를 쌓지 않느냐는 날카로운 질문도 Q&A에 올라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머스크가 X에서 살짝 흘린 새 차 얘기도 있어요. 머스크가 미니밴보다 훨씬 멋진 차를 예고했거든요. 이게 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예요. 모델 Y 롱 휠베이스 버전인 모델 Y L인 건지 아니면 완전 새로운 패밀리카 카테고리인 건지 어닝스 콜에서 이 차에 대한 힌트가 나왔는지도 기대 포인트 중 하나였어요. 정리해보면 이번 테슬라 Q1 2026 어닝스 콜은 단순히 얼마나 팔았냐를 발표하는 자리를 넘어섰어요. 배달량 3,058종 23대, 생산량 4,8386대, 전년 대비 6.3% 성장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테슬라가 지금 어떤 회사로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였어요. 오스틴 베이에어리어에 이어 댈러스 휴스턴으로 무인 로보택시 확장, 사이버캡 이달 양산 돌입, 유럽 FSD 승인 후 네덜란드 롤아웃 시작, FSD 14.3에서 버전 15로의 이행, AI5 칩 조기 테이프아웃, 옵티머스 V3 로드맵, 그리고 머스크가 예고한 미니밴 킬러 신차, 이 모든 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율주행 로보틱스 AI 기업으로의 전환이요.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회사로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 이 회사가 뭘 하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앞으로 태조 채널에서 이 흐름을 계속 짚어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아래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이런 영상 올라올 때마다 알림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바이오스크립트 기준 분량 약 2,800자, 원문 대비 5배 이상,